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고 쉽게 기업에 대한 진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한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런 무상증자 결정이 됐다는 이 공시가 올라오면서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주가의 흐름을 한 방에 깨트리고 그동안 이탈했던 이평선들 모두 회복할 만큼 강한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이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오늘 영상에선 우리 한싹 관련된 이 주가의 포인트를 맞춰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영상을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한싹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대표 제품은 뭐고 뭐 매출 추이는 어땠고 실적 추이는 어땠고 여러한 좀 기업 분석에 관련된 내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이 한싹 기업 분석 영상을 촬영을 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오늘의 지금 이 영상에선 주가의 포커스를 맞춰 놓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상증자가 결정이 됐다라는 공시가 오늘 올라왔죠. 제가 이렇게 형광펜 칠해놓은 부분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신주의 종류화수에서 544만 7,652주가 신주로 이제 좀 발행이 될 예정이고,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 그러니까 무상 증자 전에 기존에 있었던 주식의 총수가 544만 7,675주입니다. 이게 차이가 약 23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신주가 배정이 되는 이런 기준일, 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이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바로 4월 30일이다 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신주가 상장을 할 예정일이 5월 24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 무상증자 배정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무상증자 전 주식수와 증자 후 주식수가 나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요 23주의 차이를 이따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기 주식수를 보니까 23주가 있네요. 그래서 이 무상증자 대상 주식수는요, 발행 주식수, 그러니까 그 전까지 무상증자 전에 이미 발행이 되어 있는 주식수 중에서 자사주인 23주를 제외한 수만큼의 주식이 무상증자가 된다. 그러니까 요거 빼면은 1대 1의 비율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무상증자 관련된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이 주권 매매거래 정지가 됐었습니다. 보시면요. 정지 일시는 당연히 오늘 날짜고요. 시간 보시면 오전 11시 34분이었습니다. 요거 간단히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만료 일시가 매매거래 정지 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래요. 그러니까 이 11시 34분에서부터 시작해서 30분이 지났을 때 요게 정지가 풀린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 11시 34분에 30분을 더하면 되겠죠. 즉 12시 04분에 풀린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 차트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직접 거래가 재개가 된 시간은 12시 14분에 거래가 재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 10분의 텀이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업무 규정에 따라서 매매 거래 재개 시점부터 10분 동안 이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 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이 된다. 즉 12시 04분부터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요 딱 이 시작부터 10분 동안 경쟁 매매, 개별 경쟁 매매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사고 해서 요 가격을 결정을 해라 해가지고 12시 14분부터 거래가 재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부분과 이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우선은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4월 1일자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죠. 이때 당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에 1,000억 달러, 즉 한화로 환산했을 때 13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한다는 여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와 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보안 관련주에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한석도 이날 이렇게 관심을 받은 이유가 뭐였냐면 데이터 센터에 활용이 되고 있는 인피니티 밴드라는 이 기술 관련돼서 특허를 한석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이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지만 결국에 이때부터 쭉 밀리는 엄청나게 강한 주가 조정이 나왔거든요. 아마 이 주식시장 이 장세를 계속해서 유심히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을 알 겁니다. 요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만우절이었죠.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이 지수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밀렸습니다. 이때 당시 미국 각 주에 있는 미국 연준, 즉 연은이죠. 연방준비은행의 이 총재들이 금리 인하 관련된 엄청나게 매파적인 발언들을 계속해서 해대면서 그동안 시장에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많이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 4월 1일 이후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힘들게 올라왔던 요 900선 이탈하고요. 그리고 870선 이탈을 하고 860선도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엔 850선마저도 무너져 내리는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이 시장 자체에 엄청난 자금 이탈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이 쭉 나오고 있는 찰나에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석의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가 조정이 이렇게 큰 폭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힘들게 올라가줬던 요 이평선들 61선, 11선, 21선 다 이탈했었죠. 근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주면서 21선, 11선, 61선 다시 다 회복을 해 주었고요. 사실 지금까지 이 한싹의 수급 주체를 보시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세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개인하고 기관하고 이 물량 손바뀜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는 거, 우리 개인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힘이 없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여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수급이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관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강한 매도 물량들이 나왔고 그 물량들을 개인들이 다 받아주는 이러한 흐름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프로그램 수급세도 한번 좀 보시면요, 오늘 장에선 좀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왔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매수 매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다지 유의미한 물량들이 들어온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수급 또한 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견인 주체는 아니었다. 자,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가장 최근에 이러한 주가 조정의 의미, 제가 이 이유를 아까 지수의 하락 요거를 제가 꼽아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가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급락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건 뭐 수급 주체가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논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종목마다 좀 약간 성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종목은요 외국인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종목이 있고요, 어느 종목은요 기관의 수급세가 그 종목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종목은 프로그램 수급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한석은 외국인도 기관도 프로그램 수급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바로 요 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아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뭐 긍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 무상증자 결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탈했던 이평선들 다 회복을 해 주었다는 거, 요것 또한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이 리스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코스닥 요거 보시면 이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쭉 밀렸습니다. 요 흐름을 한싹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을 하면서 한석의 주가 또한 굉장히 큰 주가 조정이 일어났었는데, 그럼 이걸 좀 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한싹이란 종목 자체는 이 지수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구나까지는 우리가 결론을 도출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한싹 개별 종목이 아닌 이 지수라는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리스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바로 지난주 주말부터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슈였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 이란의 영사관을 공격했다는 뉴스는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는 이런 이슈들이 이 주말 새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거 제가 갖고 온 거는 오늘 아침자에 올라온 이슈인데 토요일, 일요일 하면서 이렇게 관련된 이 중동 리스크 관련된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비단 이런 두 나라의 트러블은 육지에서만 발생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이 바다에서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을 납포를 했다라는 기사까지도 나오면서 심할 경우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 누가? 이란이. 이런 이슈들도 덩달아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위치를 한번 좀 보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란 바로 아래쪽에 있는데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길래 이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 세계 산유국 중 1위가 여러분 미국입니다. 미국 여기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캐나다 있죠. 캐나다와 미국 모두 산유국이에요. 1위가 미국이고 요 둘을 제외하고 나서 대부분의 이 석유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많이 나온다는 것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요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는 이 석유, 즉 원유를 수송하는 원유 수송선들이 여기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수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인데 이 전 세계 원유량 중에 약 25%에 육박하는 굉장히 많은 양의 원유가 여기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란이 여기를 만약에 잠궈버리면 그 말인즉슨 전 세계 원유 25%의 공급에 차질이 벌어진다는 말과 같겠죠. 자,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되었어요. 어떤 가격? 원유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할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이 기름값이 올라가면 물가 또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 바로 인플레이션이라 부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대비를 하시고 알고 계셔야 할 리스크가 이제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 화폐를 찍어내는 은행에선 어떻게 이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냐면 통화량, 즉 시장에 풀려있는 자금의 유동성을 잠궈요. 그거를 어떻게 그러냐? 금리를 인상시키는 방향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도 많을 테고 이건 비단 우리 개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최근까지는 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너무나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각 주에 있는 연은 총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풀 꺾였다면 지금은 또 다른 이유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더욱 사그라들 수밖에 없고 그만큼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던 자금이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시장 안에 있는 자금이 이탈하면 당연히 이 시장의 지수 또한 꺾이겠죠. 그러면 우리 한삭 같은 경우에 지수를 좀 잘 추종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니만 종목이니만큼 한삭의 주가 또한 굉장히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여기까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 보고 계신 건 이 WTIU라고 해서 그냥 원유 가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거시적으로 놓고 보면 이때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리스크가 뭐냐면 바로 폭등하고 있는 이 킹달러. 이 미국 돈이죠. 달러 환율의 강세입니다. 이렇게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탈 수밖에 없죠. 관련된 내용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6월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최소 3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 달러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올해 들어서 다시 이 인플레이션이 들썩거리면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달러의 환율 추이도 같이 놓고 보시면요,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 동안, 지난주 주말 동안 1385원 근처까지 터치를 하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거를 오늘자 환율을 좀 가져온 겁니다. 지금도 뭐 1380원이면 엄청나게 높은 환율이죠. 기울기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위험 자산 대신 안전한 자산으로 자금을 돌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즉 위험 시장인 주식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죠. 마찬가지로 자금 이탈 가능성. 요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환율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할 리스크가 뭐냐면 이 외국인들, 즉 달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기 위해선 원화로 환전을 해야 합니다. 근데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계속 가치가 오르고 있는 이 달러를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원화로 바꿔서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선 요만큼의 차익이 비용이란 거죠.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굳이 이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달러 가지고만 있어도 계속해서 내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데 굳이 떨어지고 있는 이 원화로 환전을 해서 국내 주식시장에 내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또 반대로 기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 입장에선 이탈을 해서 다시 달러로 환전을 해 나갈 가능성 또한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요것 또한 외국인의 자금 이탈 가능성이죠. 외국은 뭐 뿐만 아니죠. 기관도 뿐만 아닌데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이런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데이업은 여러분께 문자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리딩방 가입 권유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100% 팩트 기반된 정보들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굉장히 건전한 채널이기 때문에 저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영상의 좋아요 버튼과 저희 데이업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